자, 오늘 이제 4월 3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샌디에고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3일이죠. 오늘 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 3대1로 승리하면서 샌디에고가 2연패 뒤에 또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5할 승률도 다시 맞추게 됐습니다. 사실 개막 2연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샌디에고 올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반등을 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은 사실 선발 투수로 나선 세스 루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7이닝 동안 4피안타 7탈3진 실점도 한 점으로 이제 억제를 하면서 이적 후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이 샌디에고로 이적한 것 자체가 1년에 750만 달러,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왜 샌디에고를 선택을 했느냐. 세스 루고한테는 이 선발을 보장해주는 팀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네. 세스 루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뷔 자체는 선발 투수로 했지만 2년차 이후에 매치에서는 주로 셋업맨으로 활용이 됐었잖아요. 불펜으로. 네. 그렇죠. 근데 선수 본인은 선발 투수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불펜이 아니라 선발 투수로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구나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타선에서는 그리샴 선수의 솔로포 그리고 이제 보가츠의 투런까지 터지면서 3점을 또 냈고 그 점수를 끝까지 이제 지켜내면서 가르시아, 헤이더 이 불펜 투수들이 필승주잖아요. 이 두 선수들이 잘 지키면서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샌디에고 타선의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3점 그것도 모두 홈런으로 낸 맞아요. 점수 기대에 미치는 활약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점이 있다면은 보가츠 영입은 정말 잘했구나. 잘 샀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샌디에고에서 유일하게 제 몫을 다해주는 타자가 이 보가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김하성 선수는 6번 2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4회말 곰버 선수에게 이 볼넷으로 3경기 연속 출루에는 성공을 했지만 2타수 무안타 3진 하나도 당하면서 타석 안타를 또 생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하성 선수한테 좀 화제가 됐었던 게 1일 어쨌든 3타수 3안타 그 중에 2개는 2루타였잖아요. 거기다 득점까지 하나 하면서 맹타를 휘둘렀었는데 뭐 사실 좀 운이 따랐던 거는 둘째 치더라고요. 그렇죠. 2일 호세 우레나가 이제 우한이 선발로 등판을 하자 벤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 대신에 출전한 선수가 8번 2루수로 루그네도 오도어 선수를 또 기용했기 때문에 요게 좀 약간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추진 선수 텍사스 시절에도 동료이기도 했고 또 바티스타 원펀맨 이걸로 가장 유명한 선수 원펀맨. 아닙니까? 이 오도어 선수가 사실 지난 겨울에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샌디에고에 합류를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 또 제법 그래도 성적이 또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오도어가 사실 텍사스 시절에는 30홈런도 여러 차례 치면서 장타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활약을 놓고 봤을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도 볼티모어랑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샌디에고랑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는데 스프링 캠프에서는 어쨌든 홈런도 2개 치고 타율도 3할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치면서 개막 로스터에는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막 3경기 만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벤치를 지키다 보니까 아니 휴식을 벌써 줄 리는 없고 이러면은 뭐 이제 플래툰인가?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도어랑 플래툰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 사실 일반 회사로 치면은 방 빼라고 이거 아니 퇴사 종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만큼 상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일시적으로 오도어 선수에게 테스트를 하는 기회를 그러니까 시범 경기에 워낙 잘했으니까 오도어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쓸만한 포지션이 사실 2루밖에 없는 걸. 그래서 김하성 선수에게 하루 좀 양해를 구하고 오도어를 주전으로 낸 것 같은데 뭐 썩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오도어 선수가 또 안타를 생산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하성이 우타자 또 오도어가 좌타자다 보니까 이거 플래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김하성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전 2루수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는 또 변함이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타티스 주니어가 이제 4월 말에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현재 개막 로스터에 있는 선수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카펜터, 크루즈 이 2명은 지명타자 자원이라고 했을 때 오도어, 달, 아소카 이렇게 쳤을 땐 사실 오도어 아니면 달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외야지 수비도 가능한 달이라든지 아조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9번 타자로 계속 이제 기용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아소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외야가 가능한 자원 그 중에서도 수비를 잘하고 중견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아소카
그 누가 그리샴을 빼면은 아수카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로스터 한 자리는 보장을 받겠지만 다른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다리나 아니면 이제 오도어 이 두 좌타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에게 좀 일단 출전 기회를 줘 보면서 누가 남을래? 실력을 한번 보여줘봐. 약간 이런 과정에서 김하성 선수가 좀 벤치에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쨌든 김하성 선수가 운이 따르긴 했지만 4안타를 쳤는데 바로 다음날 이제 선발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타격 흐름이 조금 끊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아쉬웠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이런 이 기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입지 앞으로 향후의 입지에 좀 영향이 있어 보이는 건 이 크로넨워스 선수와의 연장 계약일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7년에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약 1,05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계약을 또 맺었는데 사실 올 시즌의 연봉 조정 첫 해로서 422만 5천 달러를 받게 되는 크로넨워스 선수 내년부터 이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FA 기간을 무려 5년이나 커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천만 달러라는 가격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지 평가는 예상 외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샌디에고로 이제 2009년 12월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2019년 12월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건너온 이후에 다음 시즌에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꽤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었고 2021년, 2022년에 올스타까지 선정되긴 했었는데 3년 동안 타격 성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3년 통산 타율이 2할 오픈 4리에 42홈런, 179타점을 기록하게 됐지만 OPS가 0.764.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또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유격수, 2루수, 1루수, 3루수 뭐 다 되는 선수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여준 선수가 없는 선수. 앞으로 그냥 연봉 조정 기간 동안 좀 지켜보면서 써도 될 텐데 왜 벌써 이렇게 빨리 묶어놨느냐, 장기간으로 묶어놨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팬들이라든지 그렇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입장에선 이래요. 일단 이 크로넨워스가 워크 에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선수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야구 IQ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서 이 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도루 성공률도 높고 다양한 포지션으로 번갈아서 출전하는데 수비도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단단하게 해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가츠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김하성 선수가 2루수로 옮기고 2루수였던 이 크로넨워스가 1루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1루수로 사실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연장 계약을 또 제시하면서 이 도장을 찍게 만든 샌디에고 프런트이기는 한데 이러면서 이제 샌디에고의 내야는 모두 장기 계약자로 가득 차버리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네임밸류 훌륭하고요. 선수들 성적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보가츠가 11년 동안 2억 8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쵸? 마차도 역시 11년 동안 3억 5천만 달러로 지금 연장 계약이 새로 체결이 됐습니다. 2033년까지니까 만으로 41살까지 보장된 계약인데 이렇게 내야수 거의 전 포지션이 장기 계약자로 묶여있죠.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금지약물 걸렸는데 어쨌든 계속 이악 물고 써야 되는 상황. 2034년까지. 샌디에고에는 지금 장기 계약자, 8년 이상의 계약이 남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샌디에고의 재정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만약 이 선수들 중에서 한두 명이 실제로 FA들은 많이 망하니까 망해버린다. 이러면 정말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크로넨워스도 2030년 36살까지 보장된 계약이고 타티스도 34년까지 14년 3억 3천만 달러. 이것도 35살까지니까 진짜 내야진이 이제 꽉 차버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내년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김하성 선수에게는 연장 계약 제시가 없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어쨌든 샌디에고의 주전 내야수 중에서 유일하게 장기 계약이 되지 않은 선수가 바로 이제 2014년 이후에 FA가 되는 이루수 유격수를 맡는 김하성이다. 근데 2023년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연장 계약 대상으로 고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김하성 선수를 빼면 지금 다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하성 선수가 굳이 이 장기 계약을 맺는 게 김하성 선수한테 유리한 지금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지 않다고 해서 뭐 서운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2년 동안 샌디에고의 전력이 정점에 올랐을 때까지 포스트 시즌에 도전을 하다가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다른 팀에 가면 되지.
왜 연장 계약으로 남겠습니까? 아하. 유격수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금 김하성 선수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4+1 그러니까 마지막 회는 이제 상호 옵션이기 때문에 양쪽 다 동의를 해야지만 발동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옵션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4시즌 끝나고 FA가 됐을 때 이미 샌디에고에는 내야수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김하성 선수가 여기에 남아서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돌아가면서 출전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뭐 유격수 아니면 이제 김하성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뛸 수 있게 해주는 팀으로 FA 이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샌디에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리샴이라던가 김하성 선수라던가 이런 잉여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가치가 남아있는 선수를 묶어서 선발 투수를 데려온다던가 다양한 트레이드 카드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기는 굉장히 힘든 어렵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도 계속 이제 김하성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시즌 도중에도 사실은 뭐 선발진이라든지 아니면 불펜진에 좀 구멍이 생겼을 때 충분히 김하성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면 매력적인 카드로 1년 반 남은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연장 계약 받지 못했다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 또 속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남은 시즌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면 뭐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김하성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영상 좀 제작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